2024년 4월 6일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NC상사는 문구 및 자파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으로 단기 회계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은 NC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단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 자, 해당 내용을 보실 때요, 제가 이렇게 체크한 부분 이렇게 순서대로 다 확인하셔서 위에서 아래로 이상이 있으시면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교재 보시고요. 자, 일반 과세 맞고요. NC상사 좌측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인기업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합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명 틀렸습니다. 고칩니다. 생년월일은 대표자 주민번호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고요. 개업 연월일은 17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렸으므로 수정합니다. 2019년 4월 8일로 고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보시고 마지막으로 생략합니다. 넘어가시고 업태 봅니다. 도소매 맞습니다. 종목, 이게 종목 틀렸으므로 문구 및 자파로 수정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21번 세무서 확인합니다. 자, 맞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C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오. 자, 해당되는 내용은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보고 하나씩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매출 맞습니다. 두 번째 상품 매출 원가 금액 맞는데 한번 눌러서 안에 있는 내용도 확인하셔야 돼요. 기초 재고액 확인하시고 맞고 단기 상품 매입액 확인합니다. 맞고요. 예, 기말 상품 재고액 확인합니다. 자, 만약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틀렸다면 여러분 어디서 고치시는지 아시죠? 이거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고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고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다 맞은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자, 틀렸으니까 고칩니다.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셔야죠. 예, 복리후생비 맞고. 자,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맞고요. 통신비. 여기 보시면 통신비는 없죠. 운반비가 있지. 그래서 통신비를 운반비로 수정해야 됩니다. 통신에다가 통신비 앞에다 코드에다 클릭하고 운반 치셔서 운반비로 바꿉니다. 예. 다음에 임차료도 틀렸네요. 고칩니다.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맞습니다. 마지막에 최종 단기순이익 확인하시고요. 우측에 이렇게
계정별 합계가 있으므로 토탈 금액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서 재고자산 항목에 상품 계정 과목에 조교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현금 조교 3번에 수출용 상품 매입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정보 관리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재고자산 계정체계에서 누르고 가운데 재고자산 상품을 클릭하시고 우측에 현금 조교 번호에다 3번 치시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문대로 입력하시고요. 엔터를 칩니다. 자, 창을 닫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을 추적 및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율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외상 매입금 누르시고요. 자, 우측에 확인해 봅니다. 자, L2 상사는 들어가 있는데 동호 상사가 없으므로 동호 상사를 입력하겠습니다. 코드 자리에서 F2 누르든지 상단의 코드 버튼을 누릅니다. 동호라고 치고요. 동호 상사를 선택합니다. 금액 1000만원 입력하시고 차액이 0으로 바뀌는지 봅니다. 왼쪽에 있는 재무상태표 금액하고 우측에 있는 합계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차익이 있으시면 안 되겠죠. 해당되는 내역을 밝히는 것이므로 차익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급어음을 클릭합니다. 좌측에서. 자, 우측에서 DO 상사 300만원 들어있는데 300만원도 틀렸네요. 350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망도 상사가 없어서 망도 상사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코드 누르거나 F2를 누릅니다. 망도라고 치고 망도 상사를 선택합니다. 300만원 입력하고 차익이 0으로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유사항을 보겠습니다. 조교 입력은 생략한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명은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이 유사항에 맞춰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재무회계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8월 10일.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거래처 수민상회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아래의 입금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자, 현금을 회수했다고 그랬으므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죠.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답을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채점할 수 있습니다. 240만원, 외상매출금 240만원.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도 필요하죠. 수민상. 해당되는 거래를 입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변에 현금 계정 과목 하나 나오고 대변에 계정 과목이 나오면 이 거래는 입금 전표를 입력할 수 있고요. 또 하나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하는 걸 대체 전표로 입력한다고 그러죠.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돼요. 2번 입금하거나 아니면 3번 차변, 4번 대변 하나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입금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8월 25일 거래처 대표로부터 아래와 같은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거래처가 나왔으므로 축의금은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기업 업무 추진비, 판매 관리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입니다.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자, 해당되는 내용은 두 가지로 입력할 수 있죠. 1번 출금으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1번 출금이나 아니면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저는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출금으로 입력하시면 계정 과목을 하나만 치시면 되죠. 그러면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입력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입니다. 영업부 직원의 고용보험료 22만 원을 보통계금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그러면 여기까지 딱 하면 자산의 감소, 보통예금 22만 원 이렇게 되죠. 그 22만 원에 대한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죠. 납부한 금액 중에 10만 원은 직원 부담금이고 직원한테 뗀 거고 그랬으니까 부담금은 뗐다는 말이고 그거 가지고 있다 납부했다는 말이니까 저 계정 내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회사 부담분으로 직원 부담분은 직원의 8월 급여에서 공제한 상태이다. 예수금, 그런 말이고요.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 그랬으므로 복리후생비 쓰시고 판관비 이렇게 되겠고요. 12만 원이 되겠죠. 자, 예수금은 부채인데 납부했으므로 부채 감소 차변.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비용의 발생 차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이런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그러냐면 혼합거래라고 그러죠. 부채하고 비용이 같은 편에 발생했으므로. 자, 입력하겠습니다. 9월 2일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유형자산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재산세는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저 세금은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금과 공가로 처리합니다. 세금과 공가 현금입니다. 자, 이 거래 출금, 차변, 대변 입력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금으로 넣을게요. 세금과 공가 50. 차변으로 넣으실 경우라면 차변, 세금과 공가, 대변, 현금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유형자산 관련해서 취득 시에 발생되는 세금, 즉 취득세 등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므로 토지를 취득할 때 만약에 취득세가 발생됐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지 않고 토지로 처리합니다. 두 개를 확실하게 비교해서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상품 매입 대금으로 가은상사에 발행하여 지급한 약속금 350만 원의 만기가 도래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하다.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한 약속금은 우리가 재고자산을 사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죠. 지급어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통예금 계좌에서 상환했다고 그랬으니까 지급어음은 발행할 때 부채 증가여서 대변이었는데 상환했으니까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차변으로 옮기고요. 350.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350. 지급업은 채무이니까 거래처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은상사가 입력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9월 25일에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지급업 가은상사 지문에 있는 그대로 350 대변에 보통예금 35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10월 5일 다음과 같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 중 400만 원은 자기압수표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예, 상품을 팔았다는 말은 전체 매출액을 말하고 있으니까 상품 매출로 대변에다 씁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예, 금액 1000만 원. 자기압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얘는 무조건 현금입니다. 현금 자산의 증가 차변입니다. 400. 그리고 외상은요. 상품을 팔고 외상한 거니까 재고자산 판매와 관련된 외상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600만 원이 되겠고요. 채권임으로 거래처를 넣어야 되니까 이제 거래처는 한능협이라고 보이죠? 한능협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월 20일입니다) 영업부 사무실의 10월분 수도요금과 소모품비 1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수도요금요. 영업부 사무실이므로 수도광열비로 처리합니다. 방관비죠. 예. 소모품비는 소모품비로 처리하고요. 얘도 판관비죠. 판매관리비 선택하시면 되겠고, 삼성카드로 결제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하면 신용카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외상이기 때문에 외상의 계정을 써야 되는데 상거래가 아니므로 미지급금을 계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단 상거래일 경우, 즉 재고자산 거래일 경우에는 외상매입금 쓰셔야 되겠습니다. 즉 상품을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상품을 사고 그럴 때는 외상매입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거래처는 카드로 결제했으므로 삼성카드한테 나중에 대금을 갚아야 되니까 거래처란에 삼성카드를 넣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3만원, 10만원 해서 13만원이 되겠죠.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11월 10일 정기예금 이자 10만 원이 발생하여 온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온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다. 온천징수 세액은 선납세금 계정을 이용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여러분,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입니다. 수익이니까 대변이죠. 이자 전체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온천징수가 이루어졌고 그 세금 제하고 받았고 세금은 이제 선납세금입니다. 세금은 15,4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선납세금은 여러분 자산 계정입니다. 자산이에요. 당좌자산. 왜 자산이 되냐면 이자 수익은 나의 소득이고 소득에 대해서 신고는 다음 연도에 하거든요. 근데 이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제하고 받았으므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가 미리 낸 겁니다. 미리 냈으니까 다음 연도 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권리가 생긴 거죠. 납부하지 않아도 될 권리. 그래서 그 권리이므로 자산입니다. 자, 이거 제하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통장에 입금된 돈은 84,600원이 되겠죠.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8월 6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600만 원은 사업용 카드 중 신한카드 미지급금을 결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하나카드의 미지급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러면 카드 신한카드가 아니라 하나카드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꾸면 되겠네요. 자, 8월 6일 카드 결제 시 미지급금 처리한 건데 그 카드가 신한카드가 아니라 하나카드라고 그랬으므로 하나카드로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10월 25일 구매부 직원의 10월분 급여 지급액에 대한 회계 처리 시 공제 항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금액 총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잘못 회계 처리했다. 단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되 공제 항목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는다. 공제 항목은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보이는 거 있죠? 전체 금액이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처리하지 않았다니까 이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추가로 전표를 넣으시면 안 되고 고쳐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차변의 급여, 예수금이 대변의 예수금, 그 다음에 나머지 보통예금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처리했으므로 보통예금의 금액을 고치도록 할게요. 보통예금의 금액은 차임 지급액 이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356만 4,990원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 하나 더 필요한데 여기 위에다가 입력하실 때는 상단에 전표 삽입 이렇게 눌러가지고 예수금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다가 이렇게 클릭하셔서 대변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표가 되도록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나로 묶이면 앞에 전표 번호가 똑같아지고요.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하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한 번에 다 나와야 됩니다. 두 개로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니까요.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결산과 관련돼서는요, 수동과 자동으로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자동에 속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기말의 재고자산 정리,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죠.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는 임차료 나왔으니까 수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나오고, 외화, 미화 이렇게 나왔네요. 외화 평가라는 거니까 수동이고, 3번 현금 과부족 정리하라는 거죠. 예, 수동. 4번에 재고자산, 얘는 자동이 되겠네요. 수동과 자동이 있으면 수동을 먼저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을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수동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고 자동은 결산자로 입력에다가 입력하시고요.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르셔야지 회계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만 하면 전표 추가 버튼 눌렀을 때 자동으로 붕괴한다고 자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결산일을 입력합니다. 자, 우리의 결산일은 12월 31일입니다. 회계연도 보시면 이렇게 2025년 12월 31일 나오죠. 첫 번째 4월 1일 영업부 사무실에 12개월분 임차료 2,4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전액 자산계정인 성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다 미리 준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말이죠. 기말에 수정분계를 하시오. 수정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용 처리를 아직 안 했다는 거고 12월 31일 현재 4월부터 12월까지는 기간이 경과됐잖아요. 그래서 총 12개월 중에서 9개월이 경과된 거예요. 경과분은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니까 차변에 임차료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경과된 만큼은 이제 건물을 우리가 쓸 권리가 사라지니까 쓸 권리라고 해서 성급비용 잡은 거는 빼셔야 되겠어요. 자, 9개월분을 계산해야 되니까 2,400만 원 곱하기 12분의 9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800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임차료 1,800, 성급비용 1,8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비용이므로 차변에 쓰시고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임차료 1,800, 대변의 성급비용 1,800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기말의 외상매출금 중 미국 브릿지사의 외상매출금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화로 저금은 안 되므로 외상으로 팔 당시에 환율로 계산해서 원화로 적어야 되죠. 그러면 그때 팔았을 때 환율로 적는 거고 2천만 원의 미화 2만 달러라는 건 2천만 원 나누기 2만 달러 하시면 환율은 외상으로 팔았을 때 환율은 1,000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현재 환율은 1,100원이 됐죠. 환율이 100원 올랐어요. 100원 오르면 우리가 똑같이 이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했을 때 더 많이 돌려받겠죠. 그래서 결산 시에 이렇게 외화가 있을 경우 평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산 시 현재 환율로 해당되는 자산의 금액을 표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 표시하려면 현재 1,100원이 됐으니까 1,100원의 환율 계산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오른 금액은 1,000원이었는데 1,100원 됐으니까 100원, 100원 잘못 썼네요. 100원 오른 거고. 그러면 100원 곱하기 달러가 2만 달러 치니까 2만 달러 이렇게 하시면 200만 원. 200만 원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니까 200만 원을 외상매출금에다가 추가시켜 줘야 돼요. 외상매출금 2,000원 잡혀 있고 200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왜 추가하냐면 묘화를 평가했는데 환율이 올라서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그 계정을 쓰게 되는데 이 계정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그리고 채권이니까 예상매출금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화 환산 이익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중 15,000원은 판매 관련 등록 면회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 면회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차변에 세금과 공가를 먼저 치시고 현금 과부족의 내역이 밝혀지면 그 계정으로 대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과부족 해당되는 만큼을 없애시면 되겠죠. 현금 과부족은 원인이 파악되면 해당 계정으로 대체하셔야 돼요. 결산 이전이라도 대체하셔야 되고 만약에 결산 시까지 그 원인이 파악이 안 되면 부족분은 잡손실로 남는 거는 초과액은 잡이익으로 대체합니다. 다음 문제 자동이므로 창을 닫고요.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기간의 1월부터 12월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해당 창이 나오면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실사한 결과 상품 재고액이 450만 원 있다라고 나오면 여기 상품 매출원가 기말 상품 재고용란에 이 자리에 결산 반영 금액 이 칸에다가 450을 넣어줘요. 그럼 얘가 이 금액만큼은 안 팔렸으니까 얘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매출원가를 처리할 겁니다. 그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이해하시고 자동 결산 분계 완료 나오면 창을 닫으시면 되겠고요. 해당되는 내용은 일반 전표 입력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7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는 답안을 1호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이 메뉴는 수업용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육용이니까 이 메뉴 없고요. 그냥 풀어서 여기 답 쓰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상반기 중 어룡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어룡상사는 거래처고 외상매입금은 계정과목이죠. 계정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을 누르시고요. 상반기 1월부터 6월 치시고 계정과목의 외상매입금 거래처란에 어룡상사를 2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상매입금의 지급액이니까 외상매입금이 부채 계정이므로 지급을 했다 그러면 차변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지출한 복류생비의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6개월 동안 복류생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올개표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개표는요. 한 달치 거래 내역을 확인할 때 쓰는 거고 달은 12달이므로 12달치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월부터 6월로 쳐주시고 올개표 탭으로 바꾸시고 복류생비 찾아보겠습니다.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의 복류생비에 가셔서 전체 금액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계란을 봅니다. 1개표, 올개표는 해당되는 거래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출했는지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했는지 거기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 물어볼 때도 다 일개표, 월개표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98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월 말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차익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자산 부채에 대해서 물어보면 결산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합니다. 재무상태표는요, 정기가하고 단기가 비교식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에서 혹시 정기말 대비 이렇게 물어봐도 여기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에 6월을 치시면 6월 말로 찍힙니다. 단기 거만 보시면 되겠어요. 유동자산 금액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 금액이 밑에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차익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빼기 하실 때 우측에 계산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꺼내놓고 유동자산 단기 6월 말 거 숫자 클릭하고 컨트롤 C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계산기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빼기 표시를 키보드에서 치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유동부채를 클릭하고 컨트롤 C를 누릅니다. 계산기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러면 계산돼서 나오는데요. 그 금액은 8,6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 보실 때 준비해간 일반용 계산기로 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에 이 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인도우의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